아니면 내가 60세거든? 60세. 사실은 내가 58세 때 해인 인패를 가져온 정묘생이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 정도령이니 계룡산이니 신도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5가지를 나한테 질문했어요. 그게 핵심, 후천도스 핵심이. 그래서 그걸 내가 대답을 다 했더니만, 그러면 그분이 선생님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15년 전, 지금 이제 얘기한 15년 전, 내가 60대 때 그 양반이 또 왔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82세 때가 내가 58세고, 나하고 24년 차니까. 그 양반이 또 84세 때 또 왔으니까 내가 그때는 60세야. 그때 60세 때도 와서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내가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똑같다고 맞다면서 그러면 그분이 선생님 아니냐? 그래서 또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그 대청댐 옆에 환봉이라는 산이 있어요. 환봉. 고리 환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꼭대기가. 그래서 환봉이야. 그런데 그 중심맥이 하나 내려가서 그 명당이 있어갖고 내가 거기 점찍 온데 오래됐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긴 가야 되는데 하고서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그 산 밑에 이렇게 바라보다가 차 세워놓고 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청판에 그 양반 집이 2층 집이었는데 2층 집 가운데 중간 기둥에 유불선 3도 도장이라고 싹 썼더라고. 그래서 이런 시골에 저런 명패가 딱 보여갖고 내가 어디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글 썼자는 거야. 근데 그 신명이 기운이 동해갖고 거기를 한번 더 들어갔어. 그렇지만 나한테 2번이나 왔던 그 정묘생 그 양반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막 반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반도 이제 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하는데 3번째 만나니까 딱 맞다 생각한 거야. 자기 부인이 가부생이었었는데 본처는 죽고 가부생이 그 양반이 부인으로 됐어. 근데 그것도 4년 있습니다. 4년이. 근데 그 젊은 부인을 옆에 앉혀놓고서 나보고 그냥 앉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앉았더니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24년 더 먹었으니까 내가 벌써 일어났지. 그러니까 일어나시면 안 된다고 앉으시라고 했더니만 다시 절을 하는데 4배를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양반한테는 내가 수종백도 주청님 그 인물이냐고 질문했을 때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작년부터 내 이름을 올렸다 그랬죠. 진사성인. 올해는 내가 일대기를 쓰면서 내가 그 양반이 얘기한 것까지 다 나를 갖다가 그렇게 본 사람들 4명 얘기했죠. 글 쓴 거 봤죠?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 15년 전까지만 해도 부정을 했는데 그 양반이 해인 인편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해인을 준비하고 나서 또 그 뒤에도 몇 사람이 또 나한테 그렇게 이제 인표를 한 거지. 인표를 한 게 뭐예요? 이무기도 용이 된다고 하는 말을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그 일을 할 인물이 할지라도 인정을 받아야 돼.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그것이 한 분만 얘기해갖고는 안 되니까 나는 그래서 서너 번을 받은 거지. 서너 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밝히면서 내가 지금도 부끄럽고 낯부끄럽고 그래요. 참으로 부끄럽다. 그러면서 내가 신고하면서 무슨 신고하냐면 내가 사실이 아닌데 이와 같은 얘기를 세상에 한다면 이게 나를 잡아가야지 그냥 두면 되겠냐 실명들이. 나를 이거 1,000번을 난 준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그런 신고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14년도 이제 어제가 입추였으니까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그 삼복도이가 내일이 삼복이에요. 그 입추가 지난 첫 번째 경일이 삼복이에요. 내 말복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의 기운인데 천천에 화왕절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덥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점도에 가서 수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침에 내가 오늘이 터닝 포인트 시간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뀌는 시간대로 이제 기운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돌아오는 그날부터 사실은 가을 기운이 돌아왔어요. 그죠? 들어갈 때는 무척 더우는데 나오는 날은 그래도 선선했어요. 선선해. 근데 그 다음 날은 정선이 갔잖아요. 정선. 근데 그날은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선도 내가 일부러 봤죠. 그날 당일 하루 종일 비 오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가는 날 비가 안 왔죠. 그 운치 있는 하루였어요. 근데
거기 갔다 돌아오는 시간에 또 차 타고 오는데 비가 내리더라고. 맞죠? 그게 이제 신명노름인데, 그 뒤로, 그 다음날은 또 하루 쉬었다가 어제, 그제, 처제, 시어머니가 자꾸 했다 해가지고 서울에 가려고 했다가, 아, 이거 묘 좌양이라도 봐달라고 하는 바람에 서울은 안 가고, 당일날 장사 지내서 갔어요. 근데 그날도 비 온다 그랬거든. 근데 내가 가니까 이제 비가 안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선선하더라고. 야, 낮 12시가, 11시가 됐는데도 선선하니 바람도 불고 그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쉽게 했는데, 아, 돌아오는데 비가 오더라고 또. 차 타고 고속도로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 어쨌든 지금 날씨가 오늘 또 선선해요. 선선해. 어제도 선선했고. 이 터닝 포인트 기운이 내가 말한 것이 맞다. 내가 만화님은 앞에서 그 얘기했더니만 당신 말이 뭔, 어떤 분인데 당신 말대로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오늘 또 그 얘기 하더라. 무슨 얘기냐. 지금 시간이 자꾸 촉박해집니다. 그런데 동주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동주가 나한테 처음에 15년 전에 왔을 때 내가 반귀신이요. 여러 군데서 이제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이제 속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와가지고 살폈어. 살피는 걸 내가 다 알지. 야, 응? 나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여기 모구당도 진짠가 가짠가 한 1년 그렇게 살폈어. 내가 반귀신이잖아. 근데 내가 말을 안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 호를 갖다가 내가 동주라고 지어준 이유가 있어. 이제는 한 배를 타야 된다. 딴 배 타면 안 된다는 뜻이요. 그 한 가지 동자, 배주자야. 근데 그 동주란 호는 사주팔자에 그 맞춰서 내진 게 아니야. 그냥 그 기운에 맞춰서 이제는 딴 데 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 그 기운을 내고 호만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동주. 이제 한 배를 탔다. 한 가지 동자, 배주자. 근데 실제는 동주가 사주팔자가 기해생, 갑술월, 기유월, 예유시요. 맞아요? 눈 깜빡깜빡하는 거 보니까 자기 사주 잊어버리다 보네. 그렇게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기후일진이기 때문에 기토일진은 일간만 가지고도 사실은 도과에 가까워요. 기토일진은 영적인 기운이 신비한 것에 관심이 많은 게 그게 바로 도과야. 근데다가 기토일진인데다가 토가 셋이 또 있어. 2개가 더. 그러니까 팔자에서 3개 이상이면 그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토다죠. 기토일진에 토가 많으면 이게 승도팔자. 이건 100% 승도팔자. 그런데다가 갑술월이 월인데 그 갑술월 순으로 보면 기우시가 공망이요. 그러니까 일진이 공망이야. 그래서 일진이 공망됐다는 얘기는 정신세계를 가야 된다는 뜻이야. 정신세계, 공망은 현실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이거든, 공짜리. 그래서 분명히 그 2가지만 가지고도 이제 승도팔자인데 거기에다가 월이 과숙살이 붙었어요. 그리고 기일생의 11생은 고액살이 붙었어. 외로울 꽃자 고액살. 또 해년에 술월생은 제살입니다. 월에 제살 되면은 승도팔자야. 승도팔자. 그래서 부모덕이 별로 없다. 그래서 편부모 일찍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승화팔자다, 중될 팔자다 그렇게 나와요. 문서에. 그러니까 월에 제살이 있으면 그렇게 나와. 문서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승도팔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승도팔자죠. 그런데다가 이제 육신으로 따지면 식신 반대. 그게 이제 상관이 있지. 상관이 사주에 있으면 그 영적인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사주 드러난 것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술토란다. 그 토생금이니까 금인데 유가 있잖아요. 유가 이하고 시에 2개가 있거든. 근데 유와 시는 그 유는 실제는 지장간으로서 인원이 경과
유요. 전부 경과 신이요. 신은 이제 유하고 똑같은 이제 지지 유하고. 그러니까 그 경이 바로 상관이야. 그러니까 인원으로 상관이 일과 시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관살이 이제 숨어서 나온 거지. 인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년 세운에 18세 대운에 보면 임신의 신이 바로 상관이고, 또 경호 38세 대운에 경이 상관이고, 또 기사년 48세 대운에 사가 바로 사유축의 근국인데, 요 사가 인원으로 경이더라, 경. 그래서 18세 때, 38세 때, 48세 때 이게 조상전이 계속 돌아, 계속. 그래서 신강함으로써 신과 조상신과 함께 승도팔자다. 승도팔자. 그러니까 나 안차 오기 전에 여기저기 다녔지. 한 10군데 다녔다고. 그런데다가 일진이 아마 시가 식신이면 1000명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것도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이제 문서에 그렇게 나와요. 식신이 시가 있으면 이제 1000명을 완수한다. 1000명은 뭐요? 하나님의 명이지. 그런데 다른 데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많이 다니다 보면 또 다른 데서 꼭 가고 싶거든. 그것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용케도 나한테 이제 15년 동안 계속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동주라는 호를 지어줬는데, 그래서 실제는 요 기토일진이 수월에 태어났거든.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중개하는 그런 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도 이제 다 지나고 겨울로 넘어가는 그 토니까, 토가 토를 만나서 신강이거든. 토가 또 하나 있으니까 셋이니까 그 토만 갖고 따지면 신강사주야. 근데 실제 내면의 그 기운은 기토가 흡토인데 봄에 그냥 생물체를 그냥 키워야 하는 그 기토거든. 근데 가을이 넘어가서 겨울 되면 키울 수 있어요, 없어? 못 키우지. 추워진다 말이야, 추워져. 그래서 화토가 용신이라고. 화토가 용신인데 토는 두 개나 더 있으니까 토 필요 없지. 오늘 지나칠 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화가 필요하지. 근데 사주에 화가 없어요. 화가. 다만 월에 술토가 인원으로 이제 정화가 있는데, 정화가 이제 약하지. 약하다. 그러므로 대운이 28세부터 사오미 대운이야. 사오미가 여름의 정이시거든. 그래서 28세부터 57세까지는 괜찮았어요. 관직에 있으면서 그냥 대운에서 받쳐줬어. 안 그랬으면 중팔자밖에 안 되거든. 대운에서.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화기를 보여줘서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관직에 있었지. 그런데다 역마달이 있어도 이제 관직에 나갈 팔자지. 근데 48세 대운에서 이제 그 지나가면서 무진 도수 왔어. 그러니까 토를 또 만났으니까 동기생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근데 화가 없는 데다가 토가 또 있으니까 화기가 또 있어도 화생토 돼서 설기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그때부터 좀 더 이제 어려워진 거지. 근데 이제 토가 내 본신하고 이제 동기니까 그래도 직장을 계속 다니는 거지, 지금도. 근데 올해는 을사년이라 사가 연하고 충이요. 그 충이 되면 사회적인 하는 일이 방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업이 아니고 그냥 공직적인 그 제2의 공직이지. 진짜 공직은 이제 떠났으니까 공직하고 조금 연결되는 제2의 공직이니까 좀 덜하긴 한데, 사회적으로 보면 누가 배신할 사람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직업도 변동수가 있는데 어디 잘 넘어가야지. 계속 있어야지. 어디 옮길 사기 없죠? 올해 뭐 변동수 있어? 그만둘 생각 있는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해? 올해 그런 기운이 있어. 직업 변동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다가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고 이제 직업 변동수가 있다는 얘기는 올해가 지금 결국 이제 좀 덜 좋다는 얘기. 올해는 그냥 잘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화로 내가 호를 기타가 본인한테 결정을 하고 내가 글자 이렇게 쭉 적어놨어. 여기서 고르면 돼. 마음에 드는 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고
여기 맞춰서 이렇게 내가 여기 밑에 맞췄지? 맞춰놓자면 이게 더 보면 호를 바꾼다는 얘기는 동주란 이름은 그냥 뭐 15년 불렀으니까 안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내면으로 다시 기운을 보완해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보완해 주려고 호로서. 그런데 내가 천명을 얘기하면서 공주 얘기도 했어요. 공주 함께 배를 타야 되는데 함께 배를 타러 왔다가도 도로 떠나고 배에서 내리고 그런다고 자꾸 차차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인연법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년 인연도 있고 10년 인연도 있고 하루 인연도 있고 지나치는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인데 뭐 인연이 짧으면 별 수 없어요. 이제 만났다가 어떻게 헤어지는 거지. 그 억지로 만날 수가 없어.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한테 왔어도 나에게 정신이 맞춰지지 않고 반대의 성향으로 자기 주장하면 내가 한 방 때려. 내가 공개적으로 때립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면 기국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인연이 더 깊은 사람은 그 맞고도 그냥 참고 인정을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면 계속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정신으로 그냥 굽히지 아니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동기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내가 속색이지 않고 미리 한 방 때리고 고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안 고쳐지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금방 떨어져 나가느냐. 내가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뭔가를 그냥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육안에 맞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실망하는 거지. 근데 선천에는 있어도 쓸 수가 없고 쓴다면 이미 수은유관 한영신당주 귀양관들이 다 썼어요. 보여주기식은. 근데 제3의 인물은 증산상쟁이 말씀이요. 대두목에게도 도통시키지 않겠다. 근데 자칭 도통했다는 사람은 도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칭 무슨 조그만 술수 쓰는 거 가짜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치를 알면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내가 글을 쓰는 이 글, 그걸 제대로 볼 줄 알면 배신할 수가 없는데 그 철학적인 이치적인 이런 차원으로 자기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 정신으로 돌아간다. 얘기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알아도 영적으로 보고 깨달아서 저 양반이 그 양반이다라고 생각했어도 철학적으로 이게 거기 따라가지 못하면 자기 정신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글도 썼지만 세계 선생과 율곡 선생이 돈 1,000원짜리 5,000원짜리에 그 얼굴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도 얘기한 성약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약이라는 성자를 모르고 성약이라는 말을 하면 미신이라고 한다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 세상에 얼굴로 내세우는 이 태극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국기 자체도 그 뜻을 모른다. 결국은 철학을 부정하니까 태극기라는 것도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부정한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 도서라는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내가 사도낙스 이치를 통해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한다고 깨닫게 한다고 글 쓰기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태극기를 필요할 때는 말이지 감격스러울 때는 태극기를 쓰는데 평상시에는 요즘 태극기 관념도 별로 없어. 그전에는 명절이 아닌 그 국가 기념일에는 반드시 태극기를 내걸었어요. 그리고 오후 5시만 되면 국기 하강식을 할 때는 전부 다 길을 가다마고도 딱 서가지고 딱 경건하게 인사하고. 근데 지금은 국기 하강식도 사라졌고 설사 국기 하강식을 한다 해도 그냥 분총만짝. 그게 무슨 얘기냐? 국가의 충성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태극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극의 의미, 태극기의 의미. 태극기로 나온 거거든. 그죠? 태극기로 나온 거 아니에요?
태극기가 이렇게 딱 정렬이 되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다면 건, 본, 감, 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태극기가 여기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게 맞죠? 근데 여기는 위에는 적색, 아래는 청색이죠? 아래는 청색이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번 내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첫째는 음양을 얘기해요. 음양. 근데 음양 얘기면 전부 다 미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건과 곤이 음양이고 감과 리가 바로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건은 양이고 리는 양이고 그러죠? 감과 곤은 음이라고. 그래서 양이 이게 위잖아요. 상. 이거는 하고. 그러니까 상은 양이고 하는 음이라고 보면 양이 바로 위에 있고 음이 바로 땅에 곤이 아래에 있잖아요. 이것은 감개인데 이게 이제 반대로 밑에가 양이고 위에가 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음양으로 딱 해놨어. 태극기를 그린 양반들도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이걸 따지면 요것도 생각하는데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고 여기 보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고 그죠? 이렇게 음양으로 딱 이제 지어졌다고. 그러면서 또 여기도 양과 음으로 딱 됐고 그죠? 네. 맞죠? 전부 이게 그러니까 음양으로 5가지로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이 5가지가 결국은 이제 사상이 된 거지. 음양이 그냥 사상이 된 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사상의 정신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곤감소이 사상이죠? 그렇죠? 또, 요 사상인데 이 사상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 중앙자리가 있어야죠. 중앙자리. 황생이 있어야 돼. 중앙자리. 근데 황색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색깔로 말하면 요 바탕은 이제 백색과 요 괴는 흑색이죠. 흑색. 이게 음양이죠. 흑과 백. 또 요 태극기는 적색과 청색이죠. 이것도 역시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음이라고. 그죠? 음양이 저렇게 아주 뚜렷하게 그러면서 사상이면 음양이죠. 근데 이게 사상이 이제 순환을 하려면 반드시 돌아가야 되거든. 그래야 뭐가 되지. 그러려면 하나가 돼 있어야지. 그게 오황극이지. 그래서 이거 깃발을 갖다가 살 때는 이렇게 된 깃대를 자면 뭐가 돼? 이게 무슨 색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황색이네. 황색이요. 그래서 깃대가 바로 황극이에요. 그래서 오행으로 해놓은 거죠. 네? 오행으로 해놓았는데 요 태극기를 가지고서 요 가운데 있는 거 갖고서 시비를 해.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맞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나한테 따져오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몇 사람. 근데 여기 누워 있으니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서 그냥 국가에 건의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 애를 썼지. 그래서 그렇게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마요. 근데 그 이유가 첫째는 세상 사람이 몰라. 위정자들은 더군다나 이걸 몰라. 해봐야 이거 관심 없어. 자기 정신에 빠져있지. 이거 고치는데 무슨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안 돼. 두 번째는 무게 전체로 맞는 것도 아니야. 관점이 따라 그걸 뿌리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엊그제 또 중놈이 어떤 사람하고 둘이 왔는데 천부경 협회 연구회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나한테 따진다고.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거 갖고 해야 바꾸려고 해. 바꾸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관점을 얘기했거든. 관점. 당시 얘기는 그 관점이 다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보는 관점에서만 맞지만 다른 관점은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틀리다 그러는데 이 틀리지도 않아. 이것도 이 관점을 보면 맞아. 그러니까 우주 정신이 하루면 이렇게
응? 여기서부터 시계를 보면 여기에 0시야. 여기 12시고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밤이니까 여기가 음이야. 그러니까 밤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이거 그림이 어떻게 돼? 여기 반을 해갖고 여기를 원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건 지우고 이거 지우고 여기도 또 이렇게 해갖고 원을 그려서 여기를 지우면 이게 맞아요. 이게 반원이야. 이거 원을 합하면 이게 원이야. 땅굴에. 그럼 이게 양인데 여기서부터 양이 이양이 시상이가 여기는 양이 조금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낮에 12시 됐을 때 그냥 오후까지 막 신시까지 여기 덥잖아. 그죠? 그저까지가 더 넓은 게 더우니까 이때까지가 오후 12시 지나가서도 이때가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시까지 더운 거라고. 이 화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양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맞다.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조금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그래야 맞다고 그래. 이거 뭐 틀린 얘기가 아니야. 맞아. 맞은데. 근데 이게 음양이고 이게 종적인 사상이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여기가 음으로 보거든. 여기가 자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오로 보는데 여기가 서양처럼 볼 때는 이게 자고 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고 자로 보는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이게 여기가 자고 여기가 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 태극기는 이게 여기부터 12시니까 이게 자 아니야? 여기가 오고 그죠? 근데 우리 동양처럼 볼 때는 거꾸로 봐야 돼. 여기가 내 앞이 자야. 그러니까 임금이 앉는 것은 북쪽 경주가 앞에서 남쪽은 저 앞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자우형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앞이지. 그죠? 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숫자가. 그래서 1, 3, 그 2, 1, 2, 3, 4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서양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시계가 아까 시계 얘기했잖아. 시계는 여기서부터 보거든. 여기서부터 1이거든. 1, 2, 3, 4, 5. 근데 동양처럼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그것도 역시 음양이죠. 근데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처럼 관점을 보면 여기가 음이니까 이거 안 맞지. 그죠? 그게 안 맞는 것 같고 나한테 와서 주장한 거지. 맞죠? 서양 철학 진짜 보는 때 맞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관점이 어떻게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갔다 이걸 오전과 오후로 나눌 때는 이게 관점이 바로 이제 맞는 거지. 오후. 여기 12시부터 기준해가지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왜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자, 오, 묘, 유로 따지면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요게 철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해가 뜨는 걸로 아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종적인 거죠. 그러니까 태극기를 이렇게 그린 건 종적인 거예요. 시간적 차원으로 하늘의 차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생적인 차원, 후천세계, 지상세계의 차원을 보면 횡으로 그린 거 맞지? 맞죠? 그러니까 실제 얘기는 여기에 춘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입춘데 입춘 요 시간대가 바로 묘유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건 오는 뭐예요? 낮이지. 그건 밤이죠. 그죠? 낮과 밤의 차원을 보면 이렇게 봤지? 그죠? 그러니까 태극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까 글 쓴 건데 글 쓴 거 여러분 보고도 이해를 못 했잖아. 내가 아까 글 쓴 거예요, 이거. 난 오늘 글 안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마나님이 그 베트남 내에서 우리 밭에다 뭐 하나 심었는데 베트남 덕천 마나님은 베트남 가가 한 달 있다 오니까 그거 막 그냥 이거 가지고 먹을 사람 있으니까 따다가 뭘 반찬했는데 그렇게 쓴 거야. 한번 먹으러 야, 그래 나 못 먹겠다. 그래서 써서
안 먹겠다 그러지만,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러거든. 내 생각에서 난 써서 못 먹겠으니까. 아니, 그 내가 혼자 다 먹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하는 얘기를 갖다가 비틀어갖고 부정적으로 본다. 내가 그랬었죠? 그게 관점이 다르면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치적으로 썼잖아. 이 더운 지방에서는 더 쓴맛이 약이다. 꼭 오이 말이 가물어가지고 막 말라 비틀어져갖고 더 이게 꼬부라진 오이가 있거든. 그런 걸 이렇게 꼭다리 먹으면 그렇게 써요. 쓴맛이. 그 왜 그러냐? 여름에 화기를 많이 받으면 오이가 막 써져. 쓴 거야. 근데 맛이 봄의 맛은 신맛이고 여름의 맛은 쓴맛이고 가을 맛은 매운맛이고 겨울 맛은 짠맛이잖아. 그리고 중간인 것은 중간 맛. 동그라미 맛. 그 황색의 맛. 그러니까 그것은 단맛이야. 짠맛. 그래서 감초는 중앙에 맛이기 때문에 약방에서는 그 약방에 감초란 말이 있듯이 약초에 웬만한 약초에다 다 들어가. 그게 중화시키는 거예요.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다른 약재로 이렇게 중화시키는 역할을 감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엔 쓴맛이기 때문에 여름에 더위 먹고 밥맛 없지요. 힘들고 그럴 때는 쓴맛 먹으면 입맛이 땡겨. 그게 여름의 기운이다. 그래. 그 여름엔 쓴맛이 양이다. 내가 그랬었잖아. 그게 오행이지 여기 다. 오행이지. 그러니까 더운 1년 내내 더운 사람들은 더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더운 집에서 계속 일하고 덥다 보니 힘도 없고 말이 그냥 밥맛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쓴맛을 먹어야 입맛이 돌아오니까 그 열대 지방에서는 그 채소가 약이다. 근데 나한테는 안 맞는다. 왜? 우리나라는 1년이 40인데 1년 40년에 더운 날은 1년에 3개월밖에 안 돼. 그 3개월만을 위해서 쓴맛을 먹는다? 안 맞아. 근데 나는 사주팔자가 불이잖아. 불인데 불이 기운인데 불을 또 먹으면 돼? 안 돼. 그래서 난 쓴맛을 안 좋아하지. 쓴맛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냥 나처럼 쓴맛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많지는 않을 거야. 그게 음양이치라고. 음양이치를 알아야 된다. 태극기의 원리가 음양이치다. 그거 옳다 그러다 관점에 따라 다를 뿐이다. 그 공부해서 그 정도 알아야죠. 동양 철학 나한테 공부하면서 태극기 의미도 모르면 안 된다고.